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4일 오후 2시입니다. 저는 지금 벨기에를 출발해가지고 브뤼셀을 출발해가지고 룩셈부르크를 지나서 프랑스로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독일로 나와서 알사스 지방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그러기도 하죠. 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지역입니다. 이 독일 지역에 들어오면은 건물도 튼튼하고 자동차도 커지고 이 아우토반을 맹속도로 달리고 개도 큽니다. 사람도 크고요. 게르만족의 고향입니다. 지금 EU 국가를 통과를 하다가 보니까 뭐 검색하는 데도 없고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 간판 나올 때 지명을 보고 아 여기 독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달리는데 이 왼편에 라인강이 남북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라인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인강의 발원지는 알프스입니다. 알프스에서 발원해가지고 약 1000km 저 북쪽으로 흘러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근방에서 북해로 들어갑니다. 이 라인강이야말로 유럽의 심장부입니다. 로마 군단이 라인강을 넘어서 게르만족과 항상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라인강 동쪽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게르만족이 강성해져 가지고 오히려 게르만족이 라인강을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와서 로마 문명을 무너뜨리죠. 이 라인강은 게르만족의 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공업지대, 독일의 공업지대, 루르 지방 뭐 이런 공업지대를 만들어내고 물동량이 엄청납니다. 트래픽이 걸릴 정도로 배가 많이 다니고 또 기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해서 그 물류가 라인강 없이는 유럽의 공업지대가 이게 운영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강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유럽에서 알프스를 발원으로 하는 로온강이라고 있습니다. 로온강은 알프스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레만 호수를 만들고 그게 프랑스로 들어가서 리옹 지방에서 남쪽으로 꺾여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약 800km. 이 로온강은 유럽에 있는 큰 강 중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유일한 강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나우강인데 도나우강은 발원지가 독일의 흑림지대라고 합니다. 흑림지대. 거기 산도 많고 숲이 많아서 물을 많이 저장을 했다가 거기서 발원해가지고 이 강은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비엔나, 브라티슬라바,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 헝가리죠. 을 지나서 흑해로 들어갑니다. 이 강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2800km. 그 다음 또 강이 하나 있죠. 센강은 프랑스 중부 산악지대에서 발원해가지고 또 북쪽으로 흘러서 도바 해협 근방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파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강 이야기를 하니까 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큰 강이 생기는 데는 다 산이 있습니다. 산이 빙하를 만들어내고 빙하가 또 협곡을 만들기도 하고 빙하가 물을 품고 있다가 서서히 내뿜어 가지고 강을 만듭니다. 알프스 강에서 발원한 로온강, 바로 이 라인강이 그 대표적이고 히말라야는 가장 많은 빙하지대를 품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강은 엄청 큽니다. 우선 인도를 지나는 강이 두 개가 있죠. 인더스강은 주로 파키스탄을 지나갑니다만 인더스 문명을 만든
그 다음에 겐지스강,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지나가는 파라마푸트라강, 양자강도 빠른지를 히말라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큰 강 유역에 사는 사람 인구가 2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20억. 히말라야에서 지금 빙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큰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간지스강, 인더스강, 유프라데스강, 유프라데스는 이라크를 흐르는 강이죠. 그리고 황하,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 강은 어디서, 그 강은 그러면 어디서 생기는 거냐? 산에서 생깁니다. 산. 큰 산. 그래서 큰 산에서 강을 만들고 그 강이 농토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어머니는 강이기도 하지만 강의 어머니는 큰 산입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저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산. 그래서 산을, 우리 조상들은 산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산이 많습니다.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는 올라가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봉우리는 네팔 정부에서 인간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렸습니다. 왜냐? 저기는 신들이 사는 데지 인간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포카라라는 동네 근방에 있는 마차푸차레라는 아주 멋진 봉우리가 있습니다. 세계 산 중에서 어느 봉우리가 제일 예쁘냐 하고 이렇게 랭킹을 내면은 보통 1등이 마타오른으로 꼽히는데, 그것과 좌우를 다투는 게 바로 히말라야의 마차푸차레, 높이는 6,993m인지 7m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6,990 몇 메타 되는 이 산, 피쉬테일이라고 불리는 이 산 또한 꼭대기에는 인간이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지역은 라인강 주변이므로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하게 싸웠던 곳입니다. 조금 있으면 알사스 로렌 할 때 그 알사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알사스 로렌 하면은 1차 세계, 이 역사가 오래되는데, 원래 프랑스 영토였다가 1870년에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집니다. 그래서 프루시아가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을 선포를 하면서 프랑스를 무찌른 그 대가로서 알사스 로렌 지방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지니까 알사스 로렌 지방이 다시 프랑스 영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유럽에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독일이 아닌데도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알사스, 독일 피가 섞인 사람들, 알사스 로렌 지방,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북쪽 밀라노 근방, 거기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독일 계통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벨기에 북쪽 플랑더스 지방은 네덜란드 말을 쓰는데, 네덜란드 사람들도 독일 계통입니다. 게르만족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데가 다 잘 사는 데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제일 잘 사는 데가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합니다. 왜냐? 독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워낙 강건하고, 또 한 직업을 선택을 하면은 평생 그 직업만 붙들고 있으니까 장인들이 많아서 독일 사람들이 가는 곳에 번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또 전쟁을 많이 합니다. 워낙 조직을 잘 하는 사람이라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를 선택을 하면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에 1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유럽 나라 미국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저 독일이 다시 뭉쳐가지고 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으로 갈라놓았는데 1990년에 이게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될 때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통일을. 그러나 단서를 달았습니다. 핵무기 개발하면 안 된다. 나토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 통제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독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당시 소련까지도 미국이 도와주니까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미국이 독일을 잘 통제를 하겠지 해가지고 독일 통일을 인정해 줍니다. 당시에 코울 수상이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게 1989년 11월 9일인데 그 1년 만에 독일 통일을 해치웁니다. 통일을 하려면 보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동서독 통일이 된 것은 세계 통일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겁니다. 우리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듯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울 수상은 아데나우어가 일으킨 서독을 부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큰 자석처럼 동독을 당겨서 흡수하는 이 대전략을 끝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데나우어에서 시작된 독일의 분단 역사가 코울 수상에 와서 마감이 되고 지금 독일은 메르켈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물러납니다만 메르켈이 바로 동국 출신인데 수상이 되어가지고 유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무슨 고민사항이 있으면은 독일이 해결을 합니다. 왜냐 독일이 제일 부자니까. 난민도 독일이 최근에 20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그래도 독일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합니다. 왜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에 참화를 불러서 수천만 명을 죽인 데 대한 국가적인 반성이 있음으로써입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될 건지 그것은 모릅니다. 독일이 뭉치면 세계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독일보다 경제력이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옆에 있는 일본입니다. 독일 이야기를 하면은 독일이 유럽에서 제1등 가는 국가니까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GDP 기준으로 독일과 한국을 합쳐야 일본하고 같습니다. 일본을 우습게 아는 세계 유일의 민족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과 독일을 합쳐야 일본과 경제력이 같다 하면은 일본의 엄청난 국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